여러분, 내 자산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요즘 이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계시죠?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유튜브를 보면 더 불안하고, 주변에서는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주식해서 돈 벌었다 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일산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느끼고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뉴스가 기준이 되고 주변 말이 기준이 되고 유튜브 댓글 하나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불안한 순간에 가장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딱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팔아야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전세를 한 번 더 놓고 기다려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저는 아직도 일산을 끝난 지역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는지 상담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문청 코리아랜드 인생부동산 정병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산 오른다, 지금 사라, 무조건 팔지 마라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집을 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팔라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정말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고 상담 전화를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팔려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담하고 나니 기준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GTX-A,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전세 흐름, 서울과의 가격 차이, 그리고 일산에 입주 물량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아직까지도 일산은 입주 물량이 많지 않느냐, 농가 밭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지 않느냐, 창릉 신도시 때문에 일산은 망한 게 아니냐, GTX-A는 아직 개통 안 되고 내년에 개통되는 거 아니냐. 정말 저 영상 찍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도 매일매일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더욱더 강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과의 가격 차이, 일산의 방향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일산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계시고,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해도 그 도움이 된 거는 딱 하나, 내가 정말 그나마 팔아야 될까? 지금 팔면 진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 너무너무 이해해요. 일산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정말 저주받은 도시처럼 반짝반짝만 하다가 늘 제자리로 돌아갔으니까요. 다른 지역 다 올라도 일산은 마지막에 오르고, 다른 지역 다 늦게 떨어져도 일산은 먼저 떨어져 있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말도 들리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30년 동안 눌려왔던 분, 20년 동안 눌러왔던 분, 30년 전에 10년 전에 들어왔던 분, 5년 전에 모두 다 똑같이 패닉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박힌 거죠. 일산은 절대 안 되는 지역, 일산은 너무 오래된 지역, GTX도 늦어진다는데 더 떨어지는 거, 그리고 GTX가 된다는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믿지 않는. 물론 그렇죠. 아직은 GTX 타고 우리가 강남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역까지 간 것도 혁명이었는데 아직 GTX 타고 강남 가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말을 해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제가 이 PCM이나 MF케어에서 늘 듣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업 후 깨달음.
경험을 해봐야지만이 그 다음 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해도 그거는 이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걸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또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하고 이래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20년 넘게 이 현장에서 느낀 것들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중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내 귀에 그 좋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한 바퀴가 거의 돈 경우가 많다는 거죠. 2006년 시장도 그랬고 2017년, 18년, 19년, 2020년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죠.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 되겠어? 아직 멀었어. 더 떨어질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뉴스에 집값 오른다. 유튜버들이 앞으로 상승론자들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지역으로 몰려가는 거죠. 하지만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고 좋은 물건은 사라져 있고 매도자들은 더 올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없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 비트코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2022년, 23년 2차전지 모르면 간첩이지 않을까요? 저도 알았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2차전지를 이미 다 매도하고 갈 때 그때 들어가신 분들 물려서 지금까지 물려있고, 비트코인 작년 모두 5억 간다 그랬거든요. 이더리움 몇천만 원 간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몇 년 전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무도 쳐다 안 보잖아요. 그것과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2022년, 2023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땠을까요? 아무도 쳐다 안 봤어요. 2차 전지에만 다 목매달았죠. 에코프로가 그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요. 배터리 아저씨, 방송만 틀면 배터리.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이 이 2차 전지.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이번에도 주식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주식들이 오히려 1등, 2등은 SK인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알려진 이야기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서울 때 던지고 안전해 보일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보통 어디서 날까요? 모두가 무서워할 때 기준을 가지고 버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동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부동산과 주식과 이런 투자는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도 트럼프 전쟁 났을 때 모두 다 떨어졌을 때 누가 던졌을까요? 개미들이 던졌잖아요. 하지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수익이, 제 주변의 친구도 그때 들어가서 몇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울 때 들어간 분들이 수익을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산은 어떨까요? 아직도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일산이 되겠어? GTX-A 아직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GTX-A가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도 아직 아무도 뉴스에도 안 나오고, 어쩜 이렇게 이 호재가 있는데 정말 2025년에 구리 별내역이 8호선이 잠실까지 개통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 그때 스터디 공부했던 분들은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사람의 심리는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TX A, B 노선, C 노선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A 노선 이야기도 수서, 동탄, 분당 이쪽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호재일까요? 일산이나 파주가 더 호재일까요? 이 동막골에서 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서나 분당은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도시로 좀 더 연결되는 거고, 여기를 동막골이라 그러더라고요. 동막골에서 강남까지 이제 20분, 25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험이 없으니 실감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저는 모두가 확신하는 시장이라 그러면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일산은 패닉에 가까운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고 분당도 많이 갔고 서울 애각도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산은 조용해요. 조용히 바닥 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신 분만이 기회일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상담은 5월 1일부터 오늘까지도 좀 많이 대체적으로 조용했어요. 아마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미 서울로 가려고 하신 분들은 다 갔고, 오늘부로 이 중과세 위에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을 예전보다 매수하는 문의보다는 매도 문의가 많았는데, 보통 집을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는데요. 여기에서 상담을 해보면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정말 팔아야 할 분과, 그리고 불안해서 팔려고 하는 분. 이 둘은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대출이 감당 안 되고 생활이 흔들리고 매달 버티는 게 고통이고 이 집 때문에 가정이 불안해진다면 그때는 매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집은 우리를 지켜야지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단지 누수가 불안해서 주변에서 다 팔아야 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안 좋다고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에 내 자산을 던지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상담한 분들도 다 모두 그랬어요. 처음에는 매도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 유튜브를 보면서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전세를 한번 더 놔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면 전세를 한 번 더 놓고 흐름을 보는 게 더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요. 전세 한 번 더 돌리고 그 다음에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산은 이미 많이 눌려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여기서 가장 낮은 가격에 던지는 것이 정말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인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세금이더라고요. 종부세, 재산세, 규제지역, 그리고 비조정지역인데 조정지역으로 묶일까 봐. 물론 세금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걱정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걱정인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는 걱정인지. 일산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종부세를 내셨던 분들이 올해 더 많이 낼까요? 덜 낼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2천만 원, 3천만 원 내려면 내 집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몇십억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일사연에서 한 채당 몇십억 하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두 채 합쳐서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억 올라서 종부세 몇천만 원 내라고 하면 저는 내겠습니다. 6억 올라서 종부세 몇천만 원 내라 그래도 저는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세금은 내가 올랐을 때 내는 거지, 내가 가진 게 내가 이득을 얻지 못했을 때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아직 현실이 되지도 않는 세금 걱정 때문에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 던지는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있다고 그 지역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묶인 지역들 가격 떨어졌나요? 더 올라갔잖아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싶은가? 교통이 좋아지는가? 전세 수요가 있는가? 정비 흐름이 있는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럼 일산은 어때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집값이 안 올랐기 때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산을 볼 때 이 4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미 일산은 안성된 도시예요. 학교, 병원, 공원, 호수공원, 백화점, 킨텍스, 상권. 30년이 지나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저도 서울 한남동에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살다가 바로 일산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산이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특히 저처럼 서민이 살기엔 훨씬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생활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가장 큰 GTX A입니다. GTX A는 단순한 교통 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산의 거리 개념을 바꾸는 구조예요. 대곡, 연신내, 서울역, 수서, 성남,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다고 해서 노선의 방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개통일 며칠 늦어졌다가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바뀐다는 구조예요. 셋째,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사람들이 일산이 낡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런데 낡았다는 거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또 그 다른 면에서는 정비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은 기회라고 하면서 왜 일산 재건축은 가능성을 안 보려고 할까요? 저는 낡음 안에서 정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서울과의 간격 차이입니다. 이 4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4번째 때문에 일산이 3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고 늘 오르락 내리락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의 접근성이 지금 앞으로 20분, 30분 내에 강남을 갑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배, 10배도 차이, 강남과는 10배도 차이 넘게 날 것 같습니다. 분당, 판교, 수서, 하다못해 강명, 그 밑에 지역보다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산은 어때요? 32평대가 마두 지금 라이프 6억 5천대면 들어갑니다. 일산역 6억대면 들어갑니다. 32평입니다. 지금 분양가 32평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물론 4호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는 게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저와 같은 분들입니다. 상급지로 가기에는 너무 버거우신 분들. 제가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산집 팔아서 강남이나 서울 핵심 쪽으로 가려면 너무 많이 보태야 하잖아요. 그럼 대출도 커지고 생활비도 흔들리고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실수요자 서민들은 결국 가격, 생활권, 교통, 버틸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일산이 다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을 젖은 장작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조용하고 반응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연기만 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열이 차기 시작하면, 한번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꺼지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일산이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신호가 보이고요. 좋은 물건이 먼저 사라지고 있고, 금매가 사라지고 있고, 전세 문의가 살아나고 있고요. 애지인들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호는 뉴스보다 현장에서 먼저 보이거든요. 지금 대형 유튜버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뛸까요? 데이터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많이 보시잖아요. 늘 실거래가 뜨고요. 아실에 모든 물건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발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집 때문에 내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다면 매도도 선택해야 됩니다. 집은 나를 지켜야지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요. 둘째, 전세를 한 번 더 놓고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다면 지금 던지기보다 흐름을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와서 가장 불안한 시점에 가장 낮은 가격에 던지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셋째, 이 지역의 방향성을 믿을 수 있는지, GTX-A,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세 수요, 서울과의 가격 차이, 생활 인프라, 이걸 보고도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공포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보지 못하면 계속 뉴스에 흔들리고 주변 말에 흔들리고 댓글 하나에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상담하다 보면 모두 다 불안하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만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늘 걱정하며 살았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살았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미친 듯이 일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 마음도 무너졌고요. 지금도 완전히 불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PCN 공부하고 MF 케어서 공부하고 아이스강 대표님과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 멘탈을 잡으면서 그리고 저의 기준을 잡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다만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속도가 저는 빨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다고 바로 모든 걸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수록 내 소득을 보고 내 생활비를 보고 내 대출을 보고 내 집의 이치를 보고 이 지역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팔까 말까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해요. 내가 가진 자산 안에서 어떻게 지킬까? 뉴스보다 기준, 전망보다 기준, 타이밍보다 기준. 저는 집을 팔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자산을 정말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불안해서 너무 쉽게 던지지 않도록, 뉴스에 흔들려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팔아야 할지, 전세를 줘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고민된다면 혼자 너무 오래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대신 정해드리기보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함께
고민하고 방향성을 같이 기준을 정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벌써 5월 내일이면 9일입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산에 어차피 이제는 중과세 유예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집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 5월 29일이면 5월 29일까지 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모두 다 종부세 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은 다 관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물론 올해 작년에 뭐 서울에 집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일산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집값이 남들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 집값이 안 올라서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달래고 내가 나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나를 케어하면서 우선순위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저 이렇게 일산 이야기만 하니까 지겨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전달해 드리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일산 전 지역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뽑아보시고 기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요. 만약에 그게 힘드시다면 전화 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에서 20년 넘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문총 코리아랜드 인생부동산 정병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